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그 끔찍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년 전 제가 48세였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정수리에 동전만한 대머리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대머리였던 터라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갖 탈모 치료법을 다 시도해 봤습니다. 비싼 약, 병원 치료,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고 두피는 빨갛게 염증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78세가 된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절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할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탈모 환자를 치료해온 모발 재생 전문의죠. 그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그 흔한 재료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탈모 치료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천연 두피 활성화 용액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개발해서 30년 동안 사용해온 비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효과가 좋아서 병원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지친 표정을 볼 때마다 이 비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스러운 제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탈모의 진짜 원인 9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세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하루에 수백 개씩 빼앗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천연 두피 활성화 용액의 놀라운 제조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 오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 식기가 어떻게 탈모를 부추기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50년 경력이 만들어낸 이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머리 감는 방법이 사실은 머리카락을 죽이는 독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끔찍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감는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이 실제로는 두피를 파괴하고 모낭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특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에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두피에 닿는 순간 모낭 주변의 미세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모낭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힘을 잃게 되죠.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뜨거운 물로 감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로 감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머리카락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서 쓰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샴푸 속에 들어있는 화학세정제가 두피에 직접 닿으면 피부 장벽을 파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강한 화학물질이 직접 닿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샴푸를 직접 발라서 사용한 두피는 정상 두피보다 70% 이상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겨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모낭들이 하나씩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손톱 끝이 두피를 긁을 때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모낭은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본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세발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의 머리카락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감으면 그 3배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올바른 세발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 온도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즉 38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 온도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샴푸는 반드시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사용하세요.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과 함께 비비면 풍부한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화학 성분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손가락 끝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마사지하듯 감아야 합니다. 마치 아기의 머리를 씻겨주듯이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두피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정수리 그리고 뒷머리까지 빠짐없이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모낭에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헹굴 때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샴푸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방법만 바꿔도 한 달 안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를 감은 후 수건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말씀드릴 천연 두피 활성화 용액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평생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30년 전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머리카락을 되살려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의 재료는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그 흔한 원두 커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기만 하지만 커피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고 약해진 모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아무 커피나 되는 건 아닙니다. 믹스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원두 커피를 진하게 우려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이 놀라운 제조법을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사실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표되었어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카페인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성장률이 46%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DHT라는 탈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더 이상의 탈모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밝혀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 농도로는 두피에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없어요. 최소 3배 이상 진하게 만들어야 카페인이 모낭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제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두커피 3큰술을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5분간 우려내세요. 이때 원두는 갓 볶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볶은 지 2주 이상 된 원두는 카페인 함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우려낸 커피는 반드시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두피에 바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온까지 완전히 식힌 후에 깨끗한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기 20분 전에 이 용액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소량씩 나눠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뿌린 후에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이때 절대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아기 머리를 만지듯 살살 해야 해요. 특히 정수리 부분과 이마 라인 부분은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들이 탈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20분 정도 흡수시킨 후에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되는데 이때 커피 냄새는 거의 남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마지막 헹굼 때 레몬즙 몇 방울을 물에 섞어서 헹궈주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두피 깊숙이 침투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낭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모낭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도와서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카페인이 모낭의 성장 주기를 연장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은 2년에서 6년 정도 자라다가 빠지는데 카페인을 바르면 이 성장 주기가 더 길어져서 머리카락이 더 오래 머리에 붙어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한 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3개월 만에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검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머리 이식을 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루 단 한 번 5분 투자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발 보호를 위한 천연 오일 활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를 감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샴푸의 강력한 세정력이 머리카락 표면의 보호막까지 모두 벗겨내 버리거든요. 이때 머리카락은 마치 갑옷을 벗은 병사처럼 외부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바람, 자외선, 마찰 등 모든 것이 머리카락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뒤에 나올 고급 기법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천연 오일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 미강유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미강유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 비타민 E가 머리카락 내부 깊숙이 침투해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윤기를 되살려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분자 구조가 작아서 머리카락 속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나이 들수록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체온으로 데운 오일이 흡수력이 훨씬 좋거든요. 그 다음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때 절대 두피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두피에 오일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탈모가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머리카락 뿌리 부분도 피해야 합니다. 뿌리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발라준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건조한 상태보다 3배나 약하거든요. 오일이 발라진 상태에서 빗질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살살 정리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머리를 감고 난 후 거칠고 푸석했던 감촉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집니다. 둘째로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셋째로 윤기가 살아나면서 머리카락이 건강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6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건조해지는데 천연 오일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 평범한 밥그릇이 사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탈모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공통점 중 하나였어요. 탈모가 심한 분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과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찰해 보니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미세한 금속 이온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이 금속 이온들이 체내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연과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아연과 철분은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플라스틱 용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와 음식에 섞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서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모낭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만약 지금 보는 걸 그만두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식기선택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도자기 그릇입니다. 도자기는 고온에서 구워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도 음식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한 보온성이 뛰어나서 음식의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유리 그릇도 좋은 선택입니다. 유리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라서 아무리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분규산 유리로 만든 그릇은 내열성이 뛰어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뚝배기나 옹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이런 전통 그릇들은 음식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기성이 좋아서 음식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 줍니다. 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수저 대신 나무 수저를 사용하세요. 나무는 자연 항균 효과가 있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 안을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음식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줘서 너무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입 안 화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으니까 음식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둘째로 소화가 잘 됩니다. 독성 물질이 없으니까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셋째로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특히 머리카락과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죠.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처럼 개선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탈모를 부추기는 숨은 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령대별 호르몬 변화와 그에 따른 맞춤 관리법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50대와 70대의 탈모 원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만 고집하고 있어요. 했던 말 또 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기본 원리를 놓치면 뒤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50대는 갱년기 호르몬 급변기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DHT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때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관리가 핵심이에요. 검은콩, 석류, 칡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려야 합니다.
60대는 혈액순환 저하기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두피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혈액순환 개선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로 혈류를 늘려주세요. 70대 이상은 전반적인 재생력 저하기입니다. 세포 재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모낭 회복력이 약해져요. 이때는 재생을 돕는 영양소 공급이 필수입니다.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무리한 활동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정수리가 동전만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헬멧을 쓰고 지내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탈모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그 솜털들이 굵어지면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 약들이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령대에 맞는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머리숱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혈당과 혈압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대구 중구에 사는 7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탈모였는데 76세에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연령대별 맞춤 관리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각 연령대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50대는 호르몬 관리, 60대는 순환 개선, 70대 이상은 재생 촉진이 핵심이에요.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나이에 상관없이 모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이 탈모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그 해결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탈모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머리카락을 파괴하는지는 모르고 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버려요. 또한 모낭의 성장 주기를 교란시켜서 머리카락이 정상보다 훨씬 빨리 빠지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건강한 모낭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때 잠을 자지 않으면 모낭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모낭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포기하시면 이 모든 과학적 해결책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세요. 이 방법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5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산책, 요가, 태극권 같은 가벼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가능한 어둡게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사용을 중단하세요.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계절별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두피 염증을 조심해야 하고, 여름에는 자외선과 과도한 땀 분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두피 각질을 예방해야 하고,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두피 건조를 막아야 해요. 각 계절마다 두피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주세요. 특히 환절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해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진짜 충격적인 실제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82세 최동영 할아버지는 평생 대머리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머리카락이 없어서 50년 넘게 모자나 가발 없이는 외출을 못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82세에 무슨 머리카락이냐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9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의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8개월 후에는 그 솜털들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변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82세에 처음으로 가발 없이 외출하시게 된 거죠.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 사례들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여러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9세 김정순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30년 전부터 원형 탈모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머리 곳곳에 동전 크기의 대머리가 7개나 있었어요. 병원마다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천연 두피 활성화 용액과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을 병행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원형 탈모 부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7개의 대머리 부위가 모두 검은 머리카락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대전 서구에 사는 85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은 당뇨병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어요. 의사들마저 나이와 지병을 고려할 때 회복이 어렵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기 교체와 스트레스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7개월 만에 머리 전체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래된 탈모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 나가신 결과입니다. 첫째, 커피 영양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 보호를 철저히 하셨어요. 셋째, 플라스틱과 금속 그릇을 모두 도자기로 바꾸셨습니다. 넷째, 연령대에 맞는 영양 관리를 하셨어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반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탈모 개선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지혜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렸습니다.
3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 자신을 구해준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78세가 된 지금까지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9가지 비법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30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50년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이 결과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세발법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샴푸는 반드시 손에서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둘째, 천연 두피 활성화 용액입니다. 진하게 우린 원두 커피를 완전히 식힌 후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에 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천연 오일을 이용한 모발 보호입니다.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서 샴푸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 머리카락에만 발라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식기 사용입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 대신 도자기, 유리, 뚝배기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내 독성을 줄이고 모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령대별 맞춤 관리입니다. 50대는 호르몬 균형, 60대는 혈액순환, 70대 이상은 재생력 강화에 집중하세요. 각 연령대에 맞는 관리를 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입니다.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려주세요. 일곱째, 계절별 두피 관리입니다.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자외선, 가을에는 건조함,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을 조심하세요. 여덟째,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홉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탈모가 심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2세에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제 환자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회복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탈모 개선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언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50년 경력의 전문의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기회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더 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